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서입니다. 지분경매 파생상품 실전반 강의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 지분이 감정가가 거의 1억 정도 되는 지분입니다. 낙찰가가 4,645만 원으로 한 절반 정도의 매수한 지분이고요. 공유자가 많습니다. 9명 정도 있는 이 지분 물건인데요. 올해 1월 23일 날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달 전에 매수했던 지분 물건인데요. 서로 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협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타 공유자 중에 두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분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또 한 공유자는 원고 취득 가격에 매입하거나 이런다. 취득 가격이 4,645만 원인데 감정가가 거의 1억에 가까운데 취득가에 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원고가 경매 전문업자 의심한다. 뭐 경매 전문업자라 그래가지고 뭐 의심한다는 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3자가 경매로 취득하면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까 이렇게 원고 취득 가격에 매입하게 한다. 그래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 답변서를 두 번 제출했고요. 피고가 조정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5월 14일 날 변론에 공유자 9명 중에 무려 6명이 참석을 했고 3명은 불참한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을 갖고 변론을 한 번 한 이후에 지금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판결문은 대금 분할, 형식적 경매에 의해서 나눠 가져라 배당을 받아서 이런 내용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피고들이 6명이 한꺼번에 오는데 판사는 조정을 할 수가 없다. 피고들이 전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3명이 불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같이 와야 조정이 되는데 6명만 참석하고 3명은 불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가 하고 판사님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명이 대표로 해서 선정 당사자로 나오든지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판결문이 나왔어요.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은 가 단임 사건 부호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원고는 1명, 피고는 9명인 아주 피고 인원이 많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같이 판결문을 받게 되면요. 선고일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 선고를 받고 아직까지 상대 그러니까 타 공유자들 9명이 어떻게 지금 항소를 할지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결론이 없는 상황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면은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분배하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다고요. 또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한다라는 이런 주문은 결국은 대금 분할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고요. 청구 취지 우리가 원고가 냈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이 냈기 때문에 거의 원고 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 별지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분할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판단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판결문이 나왔는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 판결문의 판단이 바로 판사님이 이 사건을 갖다 판단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번으로 볼 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렇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방법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금 분할에 있어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요건이 어떤 건지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또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에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럴 때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바로 대금 분할을 명한다라는 이러한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판사님이 제시한 이런 판결문에 제시한 판례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적용되는 판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액 보상,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에 의한 현물 분할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공평을 저해하지 않는 가액 보상에 의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들 중 상당수는 답변서 제출도 없이 변론길에도 출석하지 않아서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또 여러 가지 볼 때 이건 조정이 힘들다. 상대들이 지금 조정을 원하고 있는데요. 조정은 힘들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의 각 소유 지분에 따른 공평한 현물 분할 찾기 어려워 이렇게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 비율대로 하는 이런 대금 분할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주장은 이렇게 공매 절차에서 취득한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타공유자들은 대부분이 권리남용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행사,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하는데,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비록 그 권리행사에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권리남용에 관련된 판례인데요. 그래서 피고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공유자인 원고 분할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대금 분할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 판사님이 판결을 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로 붙여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되 소송 비용은 이렇게 각자 부담하는 거로 정한다라는 이런 판결입니다.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권리 남용과 관련된 이러한 다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액 보상에 의한 현물 분할도 안 되고,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도 현물 분할이 안 되고, 또 조정을 원했는데도 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조정도 안 되고, 결국은 대금 분할로 나왔습니다. 이 대금 분할로 나와야지만이 원고가 상당히 피고에게 압박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대금 분할로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피고들과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갖고 이제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이 되면 그런데도 피고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바로 형식적 경매를 넣어서 또 타공유자를 압박해 가지고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6개월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인데요. 이와 같은 지분경매의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기술,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실전 물건을 갖고 낙찰받고 또 엑시트에서 수익을 얻을 때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6개월 과정에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또 좋은 투자 수익, 성공적인 투자 수익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첨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송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